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이후빈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박범순 교수님께서 앞에서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발표 내용을 듣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박범순 교수님께서 앞에서 약간 추상적이고 큰 방향을 얘기했다면 그것을 좁혀 가서 정책적으로 그린 뉴딜을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제 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상당히 범위를 좁혀놓고 그 범위 안에서 앞으로 정책을 할 때 섬세하게 어떤 것들을 설계해야 되는지 그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린 뉴딜의 실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현 문제를 단순화하는, 그래서 약간 이분법을 좀 도입했습니다. 시장과 정부, 현재와 미래 이 축 사이에서 어떻게 실현 문제가 좁혀지는지, 그 다음에 결국 그린 뉴딜을 실현한다는 건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린 쪽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또 하나는 뉴딜 쪽에서의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갈지, 특히 정책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짧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린 뉴딜은 한쪽에서는 환경위기가 있고 한쪽에서는 경제위기가 있고 이 두 가지를 결국은 해결하려는 녹색부양책인데, 여기서 녹색부양책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방향을 바꾸겠다는 이 부분입니다. 결국 한국에서도 그린 뉴딜의 핵심은 어떤 사업을 할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재정을 쏟아붓겠다라는 게 큰 전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린 뉴딜은 환경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새로운 개념의 국가 정책이고, 이 국가 정책의 핵심은 재정 투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단순히 그린이 아니라, 그래서 친환경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린이 아니라 그린 뉴딜, 국가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그쪽 방향을 끌고 가겠다라는 그린 뉴딜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그 인식 전환을 실행할 수 있는 가감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존의 경로 유전성을 깰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규제를 해서 많이 효과를 못 봤으니 이제는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한번 방향을 바꿔보겠다라는 게 이게 큰 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실현 문제를 조금 단순화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시장과 정부는 이 축은 결국은 국가가 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아마도 시장에서 그린화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시장과 정부 사이의 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축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건 결국 뉴딜과 그린 뉴딜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화석연료로서 우리가 거기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명확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 목적이 있습니다. 뉴딜을 하는 건 결국 지금이 경제위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환경위기와 경제위기를 다 극복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부분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지에서도 조금씩 다를 거라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와 미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벗어나야 되는 현재는 명확한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 부분들이 큰 장애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설명드린 건, 제가 그린 뉴딜을 크게 네 가지 부분을 나누는데 저는 이 부분 중에서도 건물 부분에 한정돼서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그린 뉴딜을 나누는 방식은 결국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에서의 두 개의 축, 하나는 수송, 하나는 건물. 그 중에서 저는 건물만 다루고, 마지막은 그런 그린 뉴딜을 실천하는 이쪽 자본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의 부분인데, 크게 오늘 말씀드릴 건 건물과 인적 자본에서 약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루는 대상은 그린 뉴 모델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효율적 기술을 과거 건물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단순히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건물을 에너지 소비자로만 보는 방식,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건물을 에너지 생산하는 주체로 바꾸는 방식, 결국은 그 이후에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생산량이 더 많았을 때, 그 잉여 전력이 남았을 때 그걸 넘겨줄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가상발전소까지 주택을 발전시키는 형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모델에 이제 한정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린 리모델링만 다루고 있지만 그린 뉴딜에서 특히나 그린 리모델링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핵심은 역시 그린 리모델링은 건축업이라서 일자리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요소의 기후변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 두 가지 요소를 그래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그린 리모델링.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주거복지도 담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주택을 그린 리모델링 했을 때는 주거비 절감 효과 플러스 주거환경 개선 효과라는 추가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걸로 이제 정부에서 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다목적 사업들이 하나의 그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후변화 대응에서 여기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복잡해지는지, 정부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6월 1일에 나왔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인데 위에 보시면 그린 리모델링 부분에서 눈에 띄는 건 이제 공공시설입니다. 그럼 결국은 공공시설 그린 리모델링 먼저 하겠다는 건데, 근데 실제로 보시면 경과 연수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중에 97%가 민간 건축물입니다. 노후 건축 공공 건축물은 거기서 한 2.9%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요. 그런데 왜 민간 건축물이 많은데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 건축물만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민간 건축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아시면 이번에는 공공건축물로만 한정해서 사업을 하니 이 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쉽지 않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걸 그걸 조금 더 좁히면 국가가 왜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건축물부터 하려고 하는지,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민간 건축물에서 그린 리모델링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시장 실패 요인, 정부 실패 요인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을 사례로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그린 리모델링이 시장에서 활성화되려고 하면 투자한 만큼 돈을 뽑아내는 경제적 이득성이 있으면 되는데요. 그럼 결국은 투자하는 돈은 공사비고요. 뽑아내는 이유는 결국은 에너지 절감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들여서 매년 100만 원씩 에너지를 절감한다면 10년만 지나면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이 원리가 만약에 잘 작동한다면 그린 리모델링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너지 절감액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사업인데 개인적 투자로 보면 이만큼 넣어서 이만큼 절약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회수하는데 16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 사업도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9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이제 금융권에서 만약에 이걸 들고 갔을 때 지금 돈을 넣으시면 한 9년 정도 돼야지 회수해요. 이유는 뭐 여기서 복잡한 이자 같은 것도 따지지 않고요. 이제 단번에 이제 커트되는 거죠. 왜냐하면 5년 정도 안으로도 길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사회적 가치로 보면 1달러를 투자했을 때 이 정도 편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사이의 괴리는 뭐냐면 그린 리모델링 자체를 개인적 투자로 보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이 된다는 이 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택에서 문제인데요. 임차주택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00평이 실릴 정도로 세입자가 추워서 보일러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집주인이 그걸 내가 왜 고쳐줘 하는 문제, 이런 상황인데 세입자가 우리 집도 그린 리모델링해서 저도 난방비 좀 줄여볼게요. 투자해주세요. 주택 소유주한테 말하면 당연히 이게 작동이 하지 않는, 임차주택에서의 큰 문제는 결국 뭐냐면 투자자하고 수혜자가 불일치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는 저소득층 노후주택을 고쳐줘서 이 사업을 끌고 가고 싶은데 저소득층은 대부분 다 임차주택에 있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업은 결국은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에 돈을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 없으니 결국 근데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는 해야 하니 선택한 방법은 이자는 줄게, 2차 보존을 선택한 건데요. 그래서 이자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현재 한 2014년부터 5년 정도 있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자 지원만으로는 그린 리모델링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정부가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산자부가 들고 있는 건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소득층 중에 한정해서 그 집을 200만 원 정도로 리모델링 해주는 건데 물론 이 액수가 너무 작아서 이게 진짜 리모델링이냐
그린 리모델링이냐, 도배나 장판만 바꿔주는 거 아니냐 하는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정부가 직접 돈을 들여서 민간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 거의 유일합니다. 근데 이 사업에서 문제는 하나는 에너지 소비 행태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냐는 겁니다. 결국 그린 리모델링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목적에서 시작된다면 에너지 사용량이 줄여야 되는데 쓰는 사람은 우리 집이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졌어. 그러니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살아도 돈은 똑같대. 라고 하면 더 따뜻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따뜻하게 살면 그 사람의 주거 환경은 나아진 거지만 결국 에너지 사용량 자체는 줄이지 않는 효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결국 이 리바운드 이펙트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국가 사업에서는 이게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돈을 낸 건 국가인데 통제받을 사람은 이제 수혜자인 국민인데 국민한테 집을 고쳐주면서 너 덜 따뜻하게 살아라. 너 원래 15도로 샀으니까 계속 15도로 살아. 라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이제 설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패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임차주택에서 벌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임차주택에서 문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와 임대인 사이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부 돈을 들여서 그린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임대인이 우리 집이 더 살기 좋아졌으니 임대료를 5만 원 더 내라. 못 내면 나가라. 라고 하면 국가는 그 집에 원래 살고 있던 저소득층을 보고 정부 재정을 투입한 건데 오히려 그 사람이 쫓겨나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문제가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어떤 일정한 제한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3년간 임대료 올리지 마라. 3년간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계속 살게 해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보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 과제를 수행했는데 저보다 법제연구원께서 더 잘 알시겠지만 특별히 이게 강제하는 수단이 이제 없다고 합니다. 이게 소송을 해서 구해야 되는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또 하나는 이렇게 지원 조건 할 때 임대인한테 이것도 지키세요 저것도 지키세요 하고 문제가 되면 임대인이 나 안 할래요. 그냥 귀찮게 뭐 나 안 할래요. 뭐 나 좋다고 뭐 그거 한다고 뭐 내가 혜택 보는 것도 아닌데 하는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과하게 주면 불로소득이 창출됐으니 이 부분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전략은 결국은 이런 시장 실패와 공적 개입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지금 현재 공공 부분에 선제적 투자를 하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공 부분의 선제적 투자가 단순히 공공시설물 몇만 동, 예를 들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실렸듯이 공공임대주택 1.8만 동 고치고 나는 걸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 이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이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 모형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시장한테 충분한 사인을 주는 거. 이제 네가 뛰어들어도 될 만큼 되겠다. 결국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바꿀 수 있는 계산 가능한 리스크로 바꾸는 일을 만약에 정부가 떠안아 준다면 이와 같은 이거는 제가 한 제안은 아닌데요. 결국 요게 됐든 뭐가 됐든 어떻든 공공 부분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민간 시장으로 그걸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